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아침 방송 1부입니다. 전윤식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세종을 분구하고 군표 가부를 하나로 합치는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현행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기준 한선을 획정위가 제시한 안보다 2,400명 정도가 많은 13만 9천 명으로 하면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상한선도 27만 8천 명으로 획정위보다 5천 명 가량 더 높였습니다. 이 바람에 순천 분구도 없는 일이 됐고 문제가 됐던 노원구 통합도 그리고 거대 선거구로 논란을 불렀던 철원, 속초, 고성 등 6개 시군 대선거구도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읍면동 분할을 법률을 개정해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 동을 이쪽에 탁 잘라서 저쪽으로 붙인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기에 연관되는 곳은 순천과 강원도 거대 선거구입니다. 합리적 안이 되려면 비례의석을 3, 4석 줄이면 될 터인데 그것도 늦었죠. 아니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정원을 260석 정도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터인데 왜 이런 게리맨더링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지금 국회안을 가지고 획정위가 다시 논의 중인데 내일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선거구 획정은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 큰 정치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의도 정치판은 이 메시지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동안 홍문종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 측근들에게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곧 나올 거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죠. 그런데 이틀 전에, 그러게 3일이죠.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이 출범해 친박 정당이 본격 출범하자 때마쳐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메시지를 낸 유영하 변호사와 홍문종 의원은 자유공화당에 개입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메시지의 방향을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도 메시지 발표가 훨씬 빨랐더군요. 친박을 세우며 신당을 만들었던 김문수 지사, 서청원, 조은진 의원은 기가 꽉 막혔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제일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도 각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 재미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정세 분석입니다. 나라가 진리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인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서로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엔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애잔함도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 초안은 누가 마련했을까요? 어쨌든 이 메시지는 통합당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최근 사천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가장 먼저 반석을 하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주 의로운 결정을 해주셨다. 김 위원장 말에는 사천 논란에 대한 변명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여러 국민의 기대와 미흡한 점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 미흡함이 뭔지 김영호 위원장은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참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힘을 합치고 뭉쳐야만 이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에 맞서 나갈 수 있다는 대국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공관위원들도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엄정한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야죠.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애써 자제하는 걸 아신다면 지금이라도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영호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기어코 나오고 말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3.1절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이다. 그야말로 인도적 차원이다. 저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이 김 위원장의 인식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완전한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뒤집어 씌운 뇌물죄는 제 법률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라거나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 저는 경악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법조인들 역시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조국 사태에서 다들 본 듯이 좌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두 비켜갔습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도 비켜갔죠.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직전 대통령을 굳이 구속시켜 묵시적 청탁 같은 초유의 판례를 만들어냈는데 보수 야당의 공관위원장이 기껏 인도적 차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론마다 나름대로 분석 기사를 붙이고 있더군요. 보수 후보 단일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시스 통신은 강성 보수부터 개혁 보수 세력까지 한꺼번에 통합을 이루는데 난관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선거전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비판론이 많다면서 부정적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고정 지지층인 강성 친박을 끌어안는 게 보수 진영 전체 득표에 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통합당이 중도까지 외의를 넓히면서 통합당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강성 친박 그룹이 전략적으로 통합당 후보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저는 전체 유권자의 한 10%에서 15% 정도로 봅니다. 저는 이른바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예컨대 중도 성향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오늘 험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윤경 대변인의 논평이 참 재밌더군요. 이 자필 편지는 미래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 정당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통합당이 박 대통령 정당이라고요? 해석도 이쯤 되면 기상천외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 뒤에 말도 그렇습니다. 마치 억울한 정치인인 양 옥중 선동 정치를 하는 것은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촛불 정치에 따라 탄핵의 배경이 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지금 그 죗값이라는 걸 박 대통령이 치르고 있는데 어디에다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마도 이른바 야당 심판론이 다시 일기를 바라면서 촛불 정신을 또 언급한 건데 도대체 언제까지 촛불 혁명이니 촛불 정신이니 하는 말을 할 겁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그건 선거 전략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지금 경제가 폭망했고 전염병으로 사회가 이처럼 대혼란에 빠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 상황에 집권 여당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촛불 정신 같은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일보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군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여당의 사유로 총선에 나쁘지만은 않게 작용할 거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적어도 이탈 조짐을 보인 중도 무당층을 다시 붙들거나 여권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렇겠죠. 지켜봅시다. 하지만 저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보수 통합의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에 2부를 올려드리죠.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